안녕하세요. 밤을 걷는 철학자입니다. 지난 영상에는 제가 이제 사주명리를 이제 해석을 할 때 이제 고정관념, 이 고정관념을 가지면 안 된다. 관인소통한다고 무조건 직장생활 하는 거 아니고, 뭐 식상생재라고 해서 꼭 장사, 뭐 자영업, 자기 일을 하는 건 아니다. 관인소통하는 사람도 충분히 장사할 수 있고 사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식상생재, 식신과 상관, 뭐 재성이 많다고 조직생활 못하는 거 아닙니다. 네, 충분히 그런 양쪽 모두 음양의 관계에 있고 모두 조직 생활, 뭐 직장 생활, 뭐 장사, 자기 일 다 잘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고정관념을 버리는 게 뭐 이렇게 이게 많으면 이게 안 될 것이고 이게 없으면 이게 안 될 것이다. 이런 식의 해석은 좀 지양해야 된다고 그게 맞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신강식약 이게 이 신강식약을 제가 영상 초창기 때 찍었었어요. 이거를 저는 이제 오류다 하면서 이제 제가 조금 이제 비판을 했던 그 영상이 있는데 오늘은 이제 그거에 대한 예시를 사주 예시를 두 개를 들면서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왜 신강신약이 잠깐 짚고 넘어가면 왜 신강신약이 오류인지 잠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 신강신약이 결국에는 왜 생겼냐? 이게 사주 명리를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오행으로 접근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만세력을 딱 켜고 검정색 같은 글씨 뭐 같은 글자색 그냥 단순히 같은 글자색이 많다고 이 사주는 강한 사주. 근데 막 같은 글자색이 없거나 뭐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거나 뭐 그게 뭐 극을 하는 관계면은 뭐 약한 사주 이렇게 단순히 오행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이 신강신약이라는 게 생긴 거고 결국에는 이 신강신약에서 생긴 게 용신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모든 게 다 오행으로 접근해서 생긴 거고 이 모든 게 다 사주 원국만 가지고 해석을 한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 제가 사주 예시를 두 개를 들면서 왜 신강신약이 말이 안 되고 왜 사주를 오행으로 접근하면 안 되는지 그 오류에 대해서 제가 한번 예시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전 신은 생략을 할게요. 임자일주가 있는데 이분이 이제 정해월에 태어났고 을해년에 태어났어요. 이거. 자, 일단 이 사주를 보면요. 지금 보세요. 만세력을 키잖아요. 그럼 이게 다 검정색일 거예요. 그럼 지금 일반적으로 지금 사주 명리가 일반적으로 지금 해석을 어떻게 하냐? 수가 많다. 수가 강하다. 아이고, 다시 쓸게요. 수가 많다. 검정색이 많으니까 수가 굉장히 강하다. 이렇게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지금. 그리고 여기 보시면 정화 있죠, 정화. 이거를 불로 해석을 해서 이 수많은 이게 많고 강한 수에 의해서 이 화가 꺼진다. 이렇게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지금 대부분. 이게 오행적 접근인 거예요. 그럼 이 정화가 굉장히 약하다고 해석을 해서 이 용신을 또 목으로 잡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지금 엄청난 저는 오류라는 거죠. 이 정화가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다 알겠지만 해자축이라는 계절. 그러니까 지지는 항상 사계절 운동을 하고 이 천간이라는 거는 항상 오행 운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분을 해야 되는데 아까처럼 천간과 지지를 구분하지 않고 모두 다 오행으로 해석을 하다 보니까 뭐 만세력을 열어서 같은 색이 많아요. 아까처럼 뭐 검정색 수가 많으니까 이거 수가 강하다. 그러니까 화가 아까 정화가 뭐 확 꺼진다. 그래서 이렇게 해석을 한다는 거죠. 뭐 건강 이런 거를 볼 때는 오행으로 접근하는 게 맞는데 사주를 해석할 때는 이제 오행으로 접근하면은 이게 맞지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실제로는 근데 이분이 보시면 아까 임자일주의 이 정해 그리고 을해 글씨가 이상한데 이분은 이 임수가 굉장히 강하면서 이 정화도 굉장히 강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오행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뭐 이 정화가 힘이 없다. 이게 지금 정제죠, 정제? 임수 입장에서. 그러니까 뭐 정제 또 비견겁제가 이걸 극하니까 뭐 군겁쟁제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한단 말이죠. 근데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이분은 이 정화를 굉장히 잘 쓴단 말이에요. 아니, 정화라는 거는 병화랑 다른 거죠. 예. 만약에 이 정화 자리에 병화가 있으면 그런 해석이 어느 정도 맞죠. 왜냐면은 병화는 해자 축에서 힘이 없죠. 병화라는 거는 한낮의 태양이고 사오미라는 여름에 굉장한 힘을 받는 오행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엔 지금 병화가 아니라 정화가 있으니까 정화는 언제 쓰죠?
한낮, 한밤. 촛불은 어두울 때 쓰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화가 힘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기존의 명략대로라면은 이 정화가 약하니까 신강신약을 또 따져서 이 임수가 너무 강하다, 화가 너무 약하다 이렇게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화가 약하니까 화를 보충해야 되는 뭐 목을, 그쵸? 목을 이제 용신을 쓰겠죠, 용신으로 목을. 이 수많은 수 기운을 목으로, 수생목으로 설계를 시켜서 목생화로 화를 강화시킨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목을 오행으로 잡고 조용신으로 쓴단 말이에요 지금. 근데 말도 안 되죠 그거는. 오행으로 접근하니까 그런 논리가 생긴 거예요. 근데 결국엔 되게 웃긴 거는 이 사주 원국을 지금 저는 분석만 하고 말씀을 드린 건데 가장 중요한 건 대운과 세운이에요. 네, 이게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사실 만약에 그 사주가 만약에 대운이 해자축으로 갈 수도 있고 극단적으로 대운이 이제 또 사오미로 간다고 했을 때 완전 해석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임수가 만약에 해자축으로 가면은 자기 계절이 온 거라 더 그 수익운도 강해지고 정화도 강해지겠죠. 해자축이라는 추운 겨울에는 임수와 정화와 기토가 강해지니까. 근데 사오미에는 반대예요. 이 임수, 정화, 기토가 당연히 내려가고 이 사오미에는 병화, 뭐 무토, 개수 같은 그런 글자들이 힘이 세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계절이 오느냐에 따라서 사주의 해석이 완전 달라지는 거예요. 사주 원곡만 붙잡고 뭐가 약하네, 뭐가 강하네, 뭐가 격이네 의미가 없다는 거죠. 내가 사주 원국에서 뭐 편인격이어도 대운에서 정인이 오면 정인격이 되는 거고, 물론 그게 천간에 있어야죠, 그 글자가. 예,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영상을 몇 번 찍었었는데, 그것도 어차피 몇 번 더 계속 반복적으로 찍을 거니까. 그리고 보세요. 또 하나의 예시를 가져왔는데, 이분은, 자, 개해일주예요. 이번에는. 그리고 임자월에 태어나셨고, 시간은 빌릴게요. 이분이 정민년에 태어나셨거든요. 자, 이것도 보세요. 자, 여기서 이제 오류가 나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제 영상에서 항상 말씀드리는 게, 십시는 천간만 보는 거다. 지지는 형충파의 뭐, 합, 이런 것만 보는 거다. 왜냐? 똑같아요. 이 논리도 오행적 접근과 사계절 접근으로 나온 거예요. 자, 십신을 왜 천간만 보냐? 오행이니까. 십신을 저희가 정하는 이유는 사주를 해석하기 위해서 십신을 정하는 거잖아요. 그걸 정해야, 그 글자들을 정해야 저희가 사주를 해석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오행의 생극 제한은 천간만 하는 거예요. 지지는 오행의 생극 제한가 아니라 형충파의 합만 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지금 현재 명리학대로 해석을 하면은 자, 개일주도 겁재고 임자일주도 겁재예요. 이게 맞냐는 거죠. 이게 좀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 분명히 이 임수와 개수는 음양의 관계에 있고 전혀 다른 운동을 하는데 전혀 다른 사계절 운동을 하는데 이게 오행으로 접근한 거예요. 지금 자, 이 사주를 만세력에 넣잖아요. 이 네 개가 검정색 글자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또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아, 수가 강하다. 기존 명리학이 그래요. 수가 엄청 강하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또 정화가 있죠. 이 화가 힘이 없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기존 명리학은. 논리가 맞지가 않는 거죠. 이 개수랑 이 임수는 전혀 다른 사계절 운동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수기운, 뭐 수는 조용하다, 고요하다, 그리고 겨울에 강하다. 그게 그냥 수가 아니라 임수를 말하는 거예요, 임수를. 개수가 아니라. 개수는 여름 운동을 한단 말이에요. 병화랑 무토랑 같은 운동을 하는 게 개수고, 우리가 이제까지 알고 있던 임수, 그러니까 그건 임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주에서 가장 센 거는 이 임수예요. 이 개수가 아니라. 이 개수는 힘이 없어요. 이게 같은 글자라고, 그러니까 같은 글자 색이 같다. 검정색이니까 수다. 이게 단순한 오행적 접근인 거예요, 이게. 그럼 이것도 겁재고, 이것도 겁재예요. 그런데 또 12운성으로 보면은 이게 맞지가 않아요. 이게 지금. 아니, 이게 분명히 자월에 태어난 개수가 해를 가지고 있는데 이건 힘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개해일주, 임자일주. 자, 이게 맞지가 않는 거예요. 지금 벌써. 겁재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천간만 십신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수 입장에서 옆에 이 임수가 겁재인 거예요. 이게 위아래로 이렇게 막
생극제화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생극제화는 무조건 청간만. 그러니까 십시는 청간만 하는 거다. 지지는 형충파에만 보는 거다. 그러니까 이분도 아까 그분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랑 조금 다른 거는 자, 개해 일에 태어났고 이제 임자 월에 태어났고 정민년에 태어났어요, 이분이. 자, 오행으로 보면 안 되고 사계절로 봐야 된다. 사계절. 그러니까 이분을 보면 자월의 개수예요. 해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이 개수가 힘이 없어요. 이 개수는 사오미의 운동, 이 사오미에서 힘이 굉장히 강한 거예요. 이 개수는. 이 임수가 강한 거예요. 임수가. 이 겁재가 힘이 엄청난 거라고 이 사주에서. 그리고 이 정화가 힘이 없냐? 아니죠. 아까도 말씀드렸죠. 해자축에서 정화와 임수와 기토가 굉장히 강하다. 그러니까 이 임수와 정화가 힘이 엄청난 거예요. 근데 자, 벌써 사주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원국만 봤는데도. 기존 명리학대로라면 수가 강해서 화가 꺼진다.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똑같아요. 이것도 그럼 목을 용신으로 잡는 거예요. 이게 오행으로 접근했을 때 해석이고, 자, 사계절로 접근한다. 임수랑 정화가 굉장히 강하다. 벌써 다르죠? 용신을 잡을 필요도 없고, 신강신약을 따질 필요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이 개수가 기존의 명리학대로라고 하면은 엄청 강하니까 이 사주는 너무 신강하다. 이렇게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이 사주가 신강한 게 아니라 이 임수라는 겁재가 굉장히 강한 거예요. 이 정화라는 편재랑. 그러니까 지금 사주 해석이 완전 기준이 없고 모든 걸 오행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신강신약을 따지게 되고 그러면은 아까 보세요. 아까 제가 처음에 예시를 들었던 그 사주 일주가 임자일주예요. 근데 이분은 개일주예요. 지금 벌써. 아, 죄송해요. 자, 보세요. 아까 그분은 임자일주고 이분은 개일주인데 둘 다 똑같은 겁재예요. 그럼 둘 다 강한 걸까? 이게? 이분은 강한 게 맞아요. 이 임자일주는. 근데 개일주는 아니잖아요. 해자 축에서 애초에 개수가 힘이 없고 해자 축에서 임수는 힘이 강한데 어떻게 똑같은 겁재고 어떻게 똑같이 용신을 목으로 취하냐 이 말이에요. 완전 다른데. 완전 엉뚱한 거예요, 지금 논리가. 완전 다른 거예요. 아까 이분 임자일주에 아까 정해월이었고 을해년이었잖아요. 이분은 본인이 진짜 강한 거 맞는데 이분은 개수가 강한 게 아니라 아까 임수와 정화가 강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의 또 공통점은 아까 기존의 명략대로라면은 정화가 사주에서 굉장히 약하다고 말한단 말이에요. 뭐 임수가 뭐 수기운이 강해서 화가 힘이 없다느니 이런 식으로. 근데 아니죠. 사계절로 접근하니까 완전 다르잖아요. 사계절로 접근하니까 이 임수가 강한 거고 개수가 약한 거고 정화가 약한 게 아니라 정화가 굉장히 해자축이라는 계절에서 할 일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너무 깜깜하고 어두우니까 정화가 더 빛나는 거예요. 밝혀주고. 그 자리가 만약에 병화라면 좀 말이 되죠. 병화는 해자 축에서 힘이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그 사주 명리를 이제 사계절 운동이 아니라 단순 오행으로 접근하게 되면은 막 어지러워지는 거예요. 기준이 없어진다고요. 그러면은 이 사주 둘 다 목을 용신으로 잡는 건데, 근데 개해일주와 임자일주는 완전히 다른 건데 앞뒤가 안 맞는 거죠, 이게 지금. 이런 거 말고도 엄청 많아요. 병호일주랑 정사일주도 그 중에 하나예요. 병호일주와 정사일주 완전 다르잖아요. 근데 둘 다 겁재로 지금 해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둘 다 고집이 세고 화기운이 강하다고. 이게 그러니까 만세력을 들어갔는데 같은 색이 많다고 사주가 강하다라고 하는 거는 진짜 일차원적인 해석이에요. 그거는. 아니 엄연히 병화와 정화는 완전 다른 거잖아요. 이게 색깔이 같다고 같은 화가 아니에요, 이게. 이 병화는 양 중에 양. 이 정화는 양 중에 음. 이 친구는 여름 운동을 하고요. 이 친구는 겨울 운동을 한단 말이에요. 물론 이 친구나 전체적으로 사계절 운동을 다 계속 돌고 돌지만 병화는 여름에서 가장 강하고 정화는 겨울에서 가장 강하단 말이에요. 다른 오행도 마찬가지예요. 간목과 을목도 완전 다른 목인데 이게 그냥 똑같이 초록색이고 파란색이라는 이유만으로 같은 목으로 해석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도 그분들처럼 치우쳐진 사주가 완전 그럼 엉뚱하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아까 보세요. 그 예시로 들었던 그 두 사주가 결국에는 검정 색깔이 많을 거 아니에요. 둘 다. 그러면은 글자의 색깔만 보고 겁재랑 비견이 많으니까 뭐 신강하고 당연히 검정색이 많으니까 뭐 화가 약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하게 되면은 이제 기준이 없어지는 거죠, 이게. 이거 말고도 되게 예시를 들 게 엄청 많은데 오늘은 일단 이렇게 두 개만 가져와 봤고요. 다음 시간에도 제가 신강식약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하든지 아니면은 이제 이제 격을 잡는 거 그것도 몇 번 찍었었는데 제가 한 번밖에 안 찍어서 제가 일단은 다음 영상을 뭘 찍을지는 그때 가봐야 알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이제 오늘 촬영도 여기까지 마치겠고요. 네. 지금까지 밤을 걷는 철학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